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아보고 다양한 부업들을 시도해 봤습니다. 현재는 월 매출 2천만 원대를 유지하며 직장 월급보다 더 큰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의비에만 500만 원 정도 쓰면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해봤던 부업들 중 시행착오가 컸던 4가지 부업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크게 블로그, 전자책, 쿠팡 파트너스, 해외 구매 대행을 해봤습니다. 블로그도 강의를 듣고 시작했는데요. 블로그 상위 노출되는 방법에 대한 강의였는데 개인적으로 강의를 굳이 듣지 않아도 이미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독학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주제는 리뷰 포스팅으로 주로 맛집이나 제품을 리뷰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장점으로는 체험단을 통해 식비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일정 원고료를 받고 글을 작성해서 현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일정 광고비를 벌 수 있다는 블로그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블로그를 통해 맛집이나 생필품 등을 체험단으로 진행하면서 한 달 약 20에서 3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단으로 소소한 용돈 벌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블로그의 장점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진입장벽이 낮은 부업인 만큼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화 시장이어서 나만의 브랜딩을 하기 어렵다는 점과 체험단으로 생활비 절약 외에는 실질적인 현금 추가 소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기자단처럼 대리로 글을 작성해주는 경우 블로그 저품질에 걸릴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또 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맛집이나 꾸민비 등 생활비를 절약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네이버 블로그를 추천하지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면 전문적으로 파워블로그를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쿠팡에서 상품의 링크를 만들어주고 그 링크로 들어가서 구매한 물건에 일정 커미션을 지급해주는 부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링크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들이 많은 유튜버들이나 파워블로거들이 블로그나 영상에서도 물건을 노출하면서 하단의 링크로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일정 커미션을 버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풀이 없었고 해봤자 블로그에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넣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노출이 적었기에 이 쿠팡 파트너스의 부수입은 거의 미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인 부업보다는 서브 부업으로 종종 블로그를 통해서 쿠팡 파트너스의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책입니다. 전자책은 크몬과 같은 플랫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글로 적어 파일로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일정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책이라는 것이 종이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 책과 다를 뿐 정말 책을 쓰는 것과 같을 정도의 고도의 시간과 노동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전자책을 총 2개를 썼고 한 개를 쓰는데 최소 한 달 또는 2달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내가 어떤 주제로 쓸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어떤 목차로 진행할지 목차를 정하고 그 목차에 대해 글을 쓰는데 저는 이 글을 쓰는 한두 달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가 이 전자책을 아무리 정말 꿀팁 가득 가독성 높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들에게 노출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크몽에 들어와서 검색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몽에서 검색해서 구매하더라도 리뷰나 평점이 높은 전자책들이 이미 많이 있는 경우에는 내 상품이 선택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는 총 2개의 전자책을 작성했지만 한 개의 전자책에서는 크몽에서 유입된 구매 건수로 수입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리뷰에서 좋지 못한 후기를 받은 뒤로는 구매가 뚝 끊겼고
두 번째 전자책에서는 너무 대중적인 주제로 작성했기 때문에 타 전자책과 차별점이 없어 특별한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해외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여러 마켓에 내 물건들을 깔아놓고 주문이 들어온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고 배송까지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단점은 사업 초기 2, 3개월 동안은 마켓에 내 상품을 최대한 많이 깔아주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난 후로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만으로 최소 100만 원은 벌 수 있으며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해외 구매 대행으로 퇴근 후 하루에 한두 시간만 쓰고 있으며 매달 매출 2천만 원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적고 리스크가 적다는 점이 직장인이 본업과 병행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반의 안정화 기간 동안에는 많은 시간이 투입됐지만 지금은 사업이 안정화되어 퇴근 후 1시간 정도만 주문 처리에 신경 쓰고 있는데 월급 이상의 부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부업들의 경우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다는 점과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지속하기 어려웠다면 해외 구매 대행은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수익이 높다는 점,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큰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와서 지금 현재 1년 넘게 하고 있는 부업입니다. 초반 한두 달 동안은 많은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였지만 한두 개 주문이 들어온 후로는 알바생을 두고 저는 주문 처리와 CS만 운영하고 있고 월 300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500만 원 이상을 강의에 투자하고 또 실행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성공했던 부업도 있고 실패했던 부업도 있지만 결국 실패했던 부업에서도 겪은 경험들이 결국 다른 부업에서도 활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실패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일단 먼저 실행해보고 도전해보면 나와 맞는 부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장단점, 운영 방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구독해주시면 추후 영상에서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